자, 진짜 이 조현진은 말이죠. 우리 가족 여러분들 정말 분노하셔야 됩니다. 예, 분노하셔야 됩니다. 진짜 이자는 정말. 자, 일단 백 기자가 그래도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 계실 테니까 조금 내용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 이 주시죠. 사건 다시 한번 되짚어드리겠습니다. 지난 1월 12일이었습니다. 밤 9시 천안의 한 원룸입니다. 한 남성이 전 여자친구의 집에 문을 두드립니다. 집에는 여자친구와 어머니가 있었는데요. 거기서 이제 아주 간곡하게 얘기를 합니다.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얘기를 하자. 그 다음에 들어가서 여자친구를 화장실로 데려갔고 대화 중에 준비했던 흉기를 꺼내서 무참히 살해하고 어머니를 밀치고 도망갑니다. 범행까지 채 1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. 경찰은 27살 조현진으로 신상을 공개했었고 경찰 조사에서 조현진은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해서 그랬다. 줄곧 나의 경제적인 부분을 이야기해서 자존심이 너무 많이 상했다. 이렇게 진술했습니다. 어제 첫 공판이 있었습니다. 첫 공판이자 마지막 공판이죠. 예. 뭐 지금 뭘 진위 여부를 확인해 볼 내용 자체가 없기 때문에 검찰은 사실상 첫 공판에서 구형까지 했는데요. 일단 예. 무기징역과 함께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20년을 같이 구형을 한 상황입니다. 자, 그러면 여기서 이 법정 최후 변론에서 조현진 어떤 얘기했는지 체크 포인트 짚어보죠. 죄송하다. 이상 했다는 거예요, 양 변호사님. 그러니까요. 검찰에서 재판이 공개 재판에서 이런 거죠. 검찰이 이 공소사실 이렇게 사람을 해쳤습니다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피고인 측에서 다 인정하냐 그러니까 이제 피고인 변호인이 대신 얘기를 하거든요. 인정합니다라고 하면 이제 검찰에서 무기징역 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마지막으로 할 말 없냐. 그러니까 정말 최후의 기회를 준 거예요. 그 자리에서 일어난 다음에 죄송합니다. 이상합니다. 그러고 앉았다라는 거예요. 사실 구속 피고인이라서 변호인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피고인인데 변호인도 참 난감했을 거예요. 어떻게 절차 보장을 해서 앉아있긴 하지만 내가 이 자리에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싶었을 거고요. 결국에는 뭐 불우한 가정 환경이라든가 이 범행 이후에 집에 그냥 도망가진 않고 머물러 있었던 거 이런 거 좀 고려해 주십시오. 이 말밖에는 변호인도 돕지를 못했습니다. 자, 지난달이었습니다. 지난달 검찰에 송치되면서 제가 진짜 이 사건 반장에서 정말 별의별 인간들을 다 소개를 하고 있지만 심지어 그 세모녀 살해 사건의 주범 김태현이 때도 저는 솔직히 그렇진 않았는데 정말 이자의 모습을 보면서 전 그때 솔직히 방송 중에도 소름이 좀 끼쳤었거든요. 그때 장면 잠깐 보고 가시죠. 마스크 벗을 생각 있어요? 아니요. 이별을 왜 못 받아들였어요? 유가족한테 할 말은? 죄송합니다. 지금 웃고 있는 거예요? 아니요. 마스크 한번 내려주세요. 안 될 것 같아요. 승현님 지금 욕하고 있어요. 한 5초 두 번째 질문을 하면 저 친구의 머리 모양이 이렇게 흔들리거든요. 야, 말 질문하지 마. 이런 뉘앙스란 말이에요. 다음 질문 보면 마스크 그 앞에 질문을 보면 지금 제일 처음에 저렇게 나왔을 때 제가 저 영상을 보면서 처음이니까 나중에 공판정에서 좀 반성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공판정에서 죄송합니다, 이상입니다 라는 말을 하는 거 보면 저 때도 반성하지 않았고 공판정에서도 반성하지 않고 제가 봤을 때 형을 살면서도 반성하지 않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,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. 저는 진짜 저 대답을 하면서 저렇게 자기 대답을 던지듯이 그다음에 그 대답에 저렇게 성의 없는 대답은 저는 처음 본 것 같습니다. 백 변호사님, 무슨 당시 사건 상황 뭐 이런 거 말고 그냥 우리 백 변호사님 말씀을 좀 듣고 싶어요. 예. 뭐 지금 본인이 우발적 살인을 주장한다 이거는 사실 말도 되지 않는 얘기고요. 흉기를 미리 준비해 갔었고 전날부터 어머니한테도 이거 딸이 돌을 흥청망청 쓴다. 천안으로 와서 딸을 좀 타일러 달라 그래서 어머니까지 현장에 오게 만들었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. 그럼 철저하게 준비된 계획적인 범행이라고 봐야 할 것 같고요. 지금 조금 전에 승현님 말씀하셨지만 저도 이제 사건 반장을 거의 벌써 한 7, 8년 이상 했는데 이 정도로 뻔뻔한 지금 범인은 거의 처음 본 것 같아요. 아니 심지어 김태현도 네. 카메라 앞에 섰을 때는 쇼라도 했어요. 맞아요. 죄송한 척. 네, 근데 예? 지금 조금 전에 조현재 영상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 자리에 서 있는 게 그냥 짜증이 나는 거예요, 본인은. 그러니까요. 그냥 딱 그거 하나입니다.
자신이 범행을 저지른 것, 나 때문에 피해자가 사망한 것, 그다음에 이 피해자가 사망한 걸 눈앞에서 볼 수밖에 없었던 피해자의 어머니의 생각은 1도 없는 거예요. 그냥 마스크를 벗으라는 거에 짜증나는 거에 아이씨라고 지금 욕설까지 하는 걸 보면 조현진이라는 사람은 제가 사람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것도 좀 민망하긴 합니다만 양 정말 변호사님, 처음부터까지 예, 단 하나의 반성도 없는 그런 그러니까 정말 말이죠. 흉악범이네요. 양 변호사님, 제가 이제 이 검찰에서 이 조현진에 대한 이 평가를 한 그 보도를 보니까 사이코패스 성향이 강하게 나왔다라고 하더라고요. 그건 아마도 이제 수사 과정에서 사이코패스 테스트를 했을 것이고요. 그다음에 중간에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유족에게 사과한다거나 그냥 악어의 눈물이라고 할지라도 반성문이라도 써서 내잖아요. 그런 것도 전혀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.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람이 사람을 해치는데, 그리고 조현진이 그 전에 다른 무슨 다른 그런 안 좋은 일을 했던 그런 경험도 없는 자잖아요. 그런데 그렇게 한 번에 강하게 흉기를 휘둘러서 피해자의 목숨을 빼앗을 만큼 공격을 한다라는 거 일반적인 사람으로서는 어렵습니다. 그럼요. 그거는요, 의외로 되게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.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해낸 거예요, 이자는. 예. 그래서 검찰에서도 이거는 뭐 계획 범죄를 떠나서 재범 우려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영구 격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. 그때 이 피해 여성의 여동생이 청원 글을 올렸는데 거기 보면은 워낙 많은 피를 흘려가지고 바로 병원으로 실려갔는데 몸에 피가 남아있질 않아서 어떻게 손을 써보지도 못하고 그냥 사망. 자, 그런데 어제 공판에서도 이 피해자의 어머니가 그 방청석에 있었어요. 피해자 어머님이 법정에서 읽어드린 그 글을 그대로 좀 읽어드릴까 합니다. 20대 가장 예쁜 딸이 살려달라는데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. 혼자 있을 때면 그 날이 생각나고 밤에 잠을 못 잡니다. 아직도 엄마 하면서 문자가 올 것 같고 어디에선가 잘 살고 있을 것 같아서 너무 보고 싶고 가슴이 아픕니다. 조현진이 평생 죗값을 치르고 사형에 처하더라도 내 딸은 돌아올 수 없으니 용서가 안 됩니다. 살인자는 사형이 마땅합니다. 법정 최고형을 내려주십시오. 자, 다음 달 4일 선고 공판이 있습니다. 재판부의 엄중한 판단 기다려 보죠.